안녕하세요.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다각화되는 모습입니다. 산업과 생활 방식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에너지 시스템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오늘 에너지 브리핑에서는 이처럼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 최근 주요 에너지 정책 이슈들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에너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약 7년간 총 1,77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이 사업은 국정과제 중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술 개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폐자원을 단순히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품질 순환 원료로 재생산하는 전주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순환 원료의 품질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고품질 순환 원료를 대량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폐플라스틱, 폐자동차, 풍력발전 폐부품, 중소형 폐전기전자 제품 등 4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순환이용 기술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크게 지능형 전처리 기술, 고품질 순환원료 기술,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6개 전략과제로 구성됩니다. 특히 지능형 전처리 기술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폐자원 선별 속도와 효율을 높여서 폐자원의 양적, 질적 확보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 풍력발전 폐부품, 현장 해체 및 절단, 폐자동차 분리, 2차전지 함유 폐전기전자 제품 안전관리 등이 전략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또 고품질 순환원료 대규모 생산 기술은 전처리 공정에서 선별된 폐자원을 활용해 신재 수준의 고품질 순환원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순환원료 전주기 관리 지원 요소 기술 분야는 순환 생산 공정의 최적화 관리 기술과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요 공급 연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며 순환원료 생산 공정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물질 흐름 분석 정보 수집 방법론 개발 등으로 전략 과제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순환원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과 폐자동차 규정 등 글로벌 무역 장벽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전환이 탄소 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기술 투자 성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 등으로 전기가 남는 낮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정한 계절 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춘 시간대별 요금 조정입니다. 밤 시간대에 적용되던 가장 저렴한 경부화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5.1원 인상되지만 낮과 저녁 시간대의 최대 부하 요금은 계절에 따라 최대 16.9원, 평균 15.4원까지 인하됩니다. 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였던 부하 시간대 구분도 실질적인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구간은 중간 부하 요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반면 전력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저녁 6시부터 9시는 새로운 최고요금 시간대 최대 부하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별도로 조업 시간을 바꾸지 않아도 대부분 요금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의 약 97%인 3만 8천여 곳이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킬로와트 시당 약 1.7원 수준의 요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특히 낮에 주로 조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킬로와트 시당 2.7원 정도 요금이 낮아져 대기업보다 더 큰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부 시기에는 주말 파격 할인도 도입되는데요.
재생에너지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전력망 안전을 위해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에 전기를 쓰면 요금을 50% 할인 적용하는데요. 이와 함께 전력 공급이 남는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늘리면 보상을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 제도도 병행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 요금제는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기업은 조정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적용 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와 학교 등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를 고려해 해당 요금제가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가정에서 지열 또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기존 누진제 대신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새로운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춰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하려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한국 원전 기술의 롤모델로 꼽혀온 프랑스 원전이 재생에너지 확대 여파로 심각한 설비 문제에 직면한 사실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원전 국가입니다. 그동안 원전 출력 조절 기술을 통해 전력 수요 변동에 대응해왔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출력 조절 규모는 2023년 16TWh에서 2024년에 31TWh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3TWh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0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미미했던 2020년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만 원전의 출력을 감발하는 걸로 충분했으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2024년부터는 심야 시간은 물론 태양광 발전소가 활발하게 가동하는 낮 시간에 더 많은 원전 가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전 출력 조절 횟수가 급증하다 보니 원전 설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빈 교체 비용만 최소 22억 유로로 우리 돈 약 4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프랑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전력을 주고받기 어려운 고립형 전력망 구조로 되어 있어 전력 수급 균형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출력 조절 기술 향상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 사례처럼 기술적 한계와 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대형 원전을 동시에 늘릴 경우 전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정전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는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과잉 공급일 때도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전력 안정성과 비용, 기술 현실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 안정성과 비용, 기술 현실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속도를 낼 때도 항상 가속 페달만 밟지는 않죠. 때로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에너지 정책 역시 그런 조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시장 변화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이었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또 만나요.